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민주당에서 장경태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어거지로 지금 뭐 장경태가 무릎 보호대 같은 거를 하고 정치 쇼를 벌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경태 지가 나서가지고 지에 대한 논란을 계속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뭐 언론들이 자기가 쓰러졌던 그런 모습을 조작 보도를 했다라는 식으로 편집해서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풀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 그 영상을 보더라도 그냥 이미 여러분들이 다 봤던 영상인 것이고 그 뒷부분을 보더라도 뭐 전혀 뭐 새로울 게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뭐 언론사들이 뭐 어떻게 지금 막 편집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지가 무슨 뭐 무릎 보호대를 차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무릎 관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두꺼운지 그것까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 뭐 해보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경태가 아프구나. 이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픈 그런 친구구나. 하루빨리 진짜. 이렇게 딱 전형적인 이게 어떤 모습인 거겠습니까? 어떤 그 조현증, 조현병, 이런 환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과대망상증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고,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그런 증상들 아닙니까? 지금 장경태가 딱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장경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 수준에 맞게끔 그냥 뭐 장난치듯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인 것이지 뭐 장경태가 무릎 보호대를 했건 뭐 다른 걸 뭘 착용하고 있고 그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장경태가 지금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일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무릎 보호대 의혹을 제기했던 장해찬 최고에 대해서 페륜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그 이미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가족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녹취록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친형의 장례식장에서 이재명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재명의 폐륜의 케이스를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김문기 씨에 대한 폐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가족 간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인간의 도리를 어긋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좋아했었다라고 유동규 씨가 증언을 했었죠. 직접 보고하고 칭찬받았다면서 좋아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게 유동규 씨가 해외 출장을 따라가가지고 이재명이랑 골프를 같이 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골프를 쳤다라는 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재명이랑 골프를 쳤다라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자기 그 딸 아이한테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자랑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이나 평상시에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를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던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진짜 김문기 씨가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습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된 게 지난 대선 때 처음으로 논란이 됐던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가 되겠다라고 나왔던 그 지방선거 때부터 대장동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정반대, 180도 다른 측면에서 대장동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재명이 자기의 정치적인 치적,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대장동을 앞세웠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대장동을 당군 일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다 보다 이딴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장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 환수가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재판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재명을 위해서 두 발 다 벗고 나서서 옹호를 해줬던 사람이 마찬가지로 김문기 씨였습니다. SBS에 방송까지 나가가지고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 중에 2,761억이나 가까이 되는 엄청난 이제 그런 돈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환원시킨 사업이다. 이렇게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지난 대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의 그 열린 캠프인가 뭔가 왜 열린 캠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린 캠프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가지고 Q&A 같은 거를 만들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문기 씨가 투입이 돼가지고 경기도청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하죠. 김문기 씨가 가가지고 그렇게 Q&A지까지 만들고 그 정도까지 김문기 씨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김문기 씨가 살아생전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하라는 대로 했던 것뿐인데 지금은 나 혼자 알아서 하라는 게 너무나 상처가 된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느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 김문기 씨를 보면서 제가 안타깝고 그리고 이재명한테 분노를 느끼고 패륜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김문기 씨가 살아생전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남 도계공으로부터 김문기 씨가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뭐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거기에다가 심지어 성남 도계공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김문기 씨가 공범이다 이렇게까지도 뭐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이재명의 배임 혐의만 하더라도 지금 수천억 단위가 되는데 그걸 한 개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남 도경으로부터 그런 식의 얘기를 듣고 8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김문기 씨가 그렇게 극단 선택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진짜 슬프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이 그 김문기 씨에 대한 발인이 있었던 날 이재명이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쵸? 김혜경과 산타 복장을 입고 등장을 했죠. 그리고 저렇게나 신나게 춤을 췄던 게 이재명과 김혜경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분노가 느껴질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분노를 느꼈다라고 아들 분께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의 대표적인 우리가 패륜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친형에 대해서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 제가 좀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친형에 대해서 보였던 입장이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자기가 보여질까 이 어떤 이미지에 입각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1년도 7월달 한창 이제 대선 시즌 때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이제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뭐 사과를 했습니다. 저렇게 뭐 얘기하면서 눈물 뭐 비스무리한 것도 보였었던 게 이재명이죠. 딱 그런데 2달 정도 지나고 예능 방송에 나왔던 이재명의 모습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친형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또 2021년도 12월 달입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또 백반기행에 나와서는 자기 친형에 대해 가지고 자기 용서를 구하지 못한 거 화해를 하지 못한 것이 뭐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친형이 됐거나 자기 어떤 측근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과하는 것까지도 이용해 먹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이재명의 만행인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이재선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재명이 결국에 화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문 또한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같은 사진까지도 찍혔죠. 이재명이는 조문하러 갔었는데 친형 측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문을 거절했다. 이런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의 형수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밤 12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손님 받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데 여자 남자 한 4-5분이 조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때 그 수행비서 했던 그 백모 씨가 오신 거예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절이라도 올리러 가려고 오셨대. 안 된다 그랬어. 방금 얘기가 나왔던 백모 씨, 그 백모 씨가 바로 백종선 씨를 뜻합니다. 이재선 씨한테 그렇게 뭐 수많은 문자를 보내가지고 악랄하게 괴롭혔던 인간, 그 바로 백종선 씨가 저기서 나오는 그 백모 씨를 뜻하는 것인데 그 백모 씨를 보내가지고 조문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타진한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도 되는 소시오패스가 돼야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조문을 억지로 끝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겠죠. 나는 친형과 화해하고 싶었고 그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거부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문까지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이 최근에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그분이 안타깝게 극단 선택을 시도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문을 억지로 하려고 했다가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입에서 패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만 그래도 이재명이만큼은 패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재명은 존재 자체가 패륜적인 그런 인간이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